그리고 한 번 더 마동력을 모아서 지크가이 프리즈 나와라 슈트룸 카이저. 그리고 하늘에서 회오리가 내려오면서 슈트룸 카이저를 내려주죠. 그렇게 기압을 넣으면서 탁 하고 슈트룸 카이저를 잡고, 그리고 생겨난 활 시위를 잡아 당기면 갑자기 빛으로 된 화살이 촥 일발필중 슈트룸 카이저 하면서 이제 발사! 필살기 포즈까지도 다 해봤습니다. 오늘 리뷰는 바로 모데로이드 킹스 스타일 윈저트 골드 에디션. 그랑조트에 이어서 1년 3개월 만인가요? 횟수로는 2년이 지나서 드디어 윈저트 아쿠아비트가 발매했는데, 아쿠아비트는 윈저트 끝나고 이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매는 2026년 2월 달에 했고요. 가격은 이 골드 에디션 기준 97,400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리뷰 베스트하비에서 도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일단 패키지 좀 살펴보면은 정면 슈트룸 카이저 하고 있는 것 같은 윈저트의 모습, 페이스 모드, 위에서부터 내려온 이 위에 있는 마법진이 아주 인상적이고, 반대쪽 역시 페이스 모드, 뒤쪽은 공식 사진들과 왕금판 골드 에디션의 코팅이 어디 들어가는지, 골드 코팅 되어 있는 부분과 블랙 메탈릭 코팅 되어 있는 부분들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립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바로 리뷰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조립하고 돌아왔습니다. 구성 바로 살펴보도록 하지요. 일단 교체용 손은 총 5종입니다. 주먹손은 제가 미리 껴놨으니까 여긴 없고요.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하죠. 당연히 무장손이 한 세트 들어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슈트룸 카이저를 들 수 있고요. 액션용 편손 들어있습니다. 역동적인 모양으로 여러가지 액션 취할 때 쓸 수 있겠고요. 그리고 마동력을 사용하는 손도 있습니다. 중지와 약지만 구부린 손으로 해서 뭐 이렇게 삼각형 모양을 만들어준다든지 하는 게 가능하죠. 그리고 화살을 쥐는 손도 들어있습니다. 일단 검지, 중지만 살짝 튀어나와 있는 형태의 그 앞에 구멍이 뚫려 있거든요. 화살 뒤에 있는 조인트를 여기다 끼워주면 돼요. 그리고 메인 무장인 슈트룸 카이저! 윈저트의 필살 무장입니다. 활이죠. 기본적으로는 요 활 특유의 모양들이 아주 잘 들어가 있는데, 중간에 있는 금색 장식들이 또 코팅 파츠로 들어가 있어서 이 부분도 굉장히 화려합니다. 거기다가 이 뒤에 있는 이 흰색 부분도 파츠 분할이기 때문에 앞에서 봤을 때의 색감은 굉장히 아름답죠. 역시 코팅이 역시 어마어마하다, 이런 걸 다시금 좀 느낄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보통은 이 활 자체가 이렇게 막 패널 라인이나 이런 몰드나 이런 게 많이 들어가는 편은 아닌데, 확실히 킹스 스타일이다, 좀 더 고급스럽게 디자인이 더 추가됐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화살입니다. 네, 빛으로 만들어진 화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클리어 옐로우 파츠로 되어 있고요. 화살 초기에 해당하는 부분도 상당히 뾰족합니다. 날카로우니까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중간 쭉 뒤로 가서 이제 깃털의 형상 부분이라든가 뒤쪽에 있는 조인트가 있죠. 이거를 아까 본 이 화살 쥐는 손에다가 끼우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편안하게 이제 활 시위를 당기는 포즈를 취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마법진 베이스 들어가 있습니다. 킹스 스타일 사이즈에 맞춰가지고 커진 그런 모습이기도 한데요. 마법진의 모양 자체는 음각으로 깊게 파여 있고, 그만큼 이제 빛 반사가 다르기 때문에 조금 눕혀놓더라도 충분히 그 마법진이 잘 보이는 모습이죠. 확실히 윈저트 마법진은 이 좌우에 회오리 모양이 있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스탠드를 통해서 페이스 모드를 올려놓을 수도 있고, 뒤쪽에 있는 이 커버 파츠를 떼어내면 구스마일의 심플 베이스를 사용할 수 있는 구멍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거 리뷰 준비하다가 알았는데, 이거 커버 파츠 전부 다 끼우고 스탠드도 다 끼우고 이렇게 바닥에 딱 내려놓잖아요. 안쪽이 밀폐가 돼가지고 이게 바로 안 들려요. 이렇게 좀 해보면 이렇게 돼요. 약간 흡착판처럼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테이블 끝으로 가져가가지고 빼는 게 좀 안전하더라고요. 자, 그럼 이제 구성 다 봤으니 이제 본체 봐야겠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윈저트 본체 살펴보도록 합시다. 역시 이 그랑조트 때도 느꼈지만은 킹스 스타일, 킹, 왕, 그 왕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이런 리파인, 이런 디테일, 이런 디자인. 그동안 나왔던 그랑조트 시리즈의 상품들은
가만히 생각해보면은 이제 다 원본에 기반한 그런 약간의 프로포션 차이라던가 그 정도 상품들이었다면은 이 킹스 스타일의 가장 큰 강점은 그동안 없었던 리파인이다라는 게 포인트일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제 코팅되어 있는 이런 금색 포인트라든가 이제 블랙 메탈릭 컬러들 이런 데도 코팅이 들어갔다던가 더욱 좀 호화스럽게 아니면 좀 고급스럽게 확실히 이전과는 다르게 되어 있는 게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윈저트 역시나 이게 아주 잘 보입니다. 그리고 사이즈 한번 쭉 재보면 딱 머리까지가 한 17cm거든요. 하얀색 라인까지가. 근데 이 장식까지 하면은 19cm는 나와요. 거기 어깨까지 올라가면 20cm 가까이 올라갈 수 있는 정도의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뭐 당연하지만 등장을 해줘야겠죠. 먼저 발매한 그랑조트. 확실히 키는 비슷하거든요. 근데 디자인에서 오는 덩치는 윈저트가 훨씬 큽니다. 어깨가 막 엄청 두꺼워요. 정면에서 봐도 그렇지만 측면에서 보더라도요. 전반적으로 외장들이 두껍게 되어 있다 보니까 상당한 차이를 보여줍니다. 분명 스케일은 같은데 말이죠. 뒷모습도 기본적으로 허리 척추 디테일 같은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비슷하네요. 자, 그럼 머리부터 자세히 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머리의 장식 자체가 이전과는 다르게 엄청 커졌다. 더욱 확대됐다라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이전 그랑조트 때도요. 이 왕관에 해당하는 이 머리 디자인 자체가 볼륨감이 크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그 느낌이 여전히 그대로 느껴지는 부분이고요. 메탈릭 골드 도색 파츠들입니다. 이쪽 장식들은 이마 장식, 귀 장식 전부 다 이제 어깨나 이런 데 있는 코팅은 아니고 도색 파츠라는 점들 참고하시고요. 여기에는 먹선을 조금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머리 옆으로 돌려보면은 요 귀 사이사이에 있는 디테일에도 먹선이 들어가 있죠. 가볍게 살짝만 넣어준다면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좋았던 점은 뒤쪽도 도색 파츠를 썼다는 거예요. 안쪽 들어가는 이 내부를 덮어주는 파츠 역시. 그래서 정면에서 보더라도 확실히 살짝 보일 부분들이다 보니까 돌리다가도 슬쩍 보이고 그런 부분들이다 보니까 안쪽 바깥쪽 할 거 없이 다 도색 파츠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좋았던 점은 이제 뒤쪽 안쪽에도 이제 프레임 디테일 같은 게 들어가게끔 파츠가 들어가 있다라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잘생겼다는 점. 눈은 역시나 도색 파츠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마에 클리어 파츠 잘 되어 있고요. 초록색도 투톤입니다. 이제 통일된 원톤이 아니라 지금 흰색 라인 밑에 조금 진한 초록색, 그 밑에 조금 더 그거보다 밝은 초록색 해서 초록색 자체는 투톤. 거기에 뭐 코의 형상이라던가 눈가의 이런 패널 라인이라던가 굉장히 멋지게 들어가 있죠. 진짜 잘생기긴 했다. 그리고 목 자체에도 패널 라인이 조금씩 있어서 먹선 좀 넣어봤고요. 그리고 몸통으로 오면은 중요하게 할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거부터 합시다. 지금 배틀 모드에서 보이는 이 클리어 레드 파츠 잘못하면은 이 위쪽 정중앙 위쪽이 여기가 금이 갈 수 있거든요. 파츠 구조가 이렇게 핀 두 개가 도색 파츠를 사이에 끼우면서 탁 고정되는 방식인데 이 도색 피막 때문에라도 사이가 살짝 벌어지면서 이 가운데가 실금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은 아트나이프 가지고 클리어 파츠 안쪽을 살짝 갈아주었습니다. 양쪽으로 살짝씩만 갈아주니까 큰 문제 없이 금 가는 거 없이 잘 장착이 된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빛에 비춰보더라도 금 가거나 그런 데는 없죠. 그러니까 요거 조립할 때는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흉부 클리어 파츠 내부는 메탈릭 실버 도색되어 있는 파츠입니다. 그래서 지금 빛 반사를 할 때 확실하게 그 음영이라던가 아니면은 조금 더 이제 빛 반사가 잘 되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특징이고요. 내부만 메탈릭 실버로 도색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 클리어 파츠로 덮어지는 부분만 메탈릭 실버고요. 테두리 지금 잘 보면은 클리어 파츠랑 초록색 파츠 사이 약간의 틈이 있어요. 잘 보면 이 틈새도 약간 프레임이 노출된 듯한 느낌으로 디테일이 들어가 있다라는 게 또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가슴 역삼각형의 꼭지점으로 코팅 파츠들이 3개 멋지게 쓰인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겠고요. 개인적으로는 이런 디테일 부분에서 굉장히 공을 들였구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잘 보면은 이 흉부 파츠가 초록색이 또 투톤이거든요. 가운데 프레임 파츠 하나를 두고서 초록색 파츠는 앞뒤로 조립을 해가지고 색깔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흉부 옆에도 약간 그 프로펠러 같은 그런 터빈 엔진 같은 느낌의 디테일이
코팅 파츠로 쓰이기도 했고요. 그러면서도 이쪽 역시 이 디테일 주변으로는 좀 더 진한 초록색이고요. 이 몸통 자체는 조금 더 연한 초록색, 이렇게 투톤으로 구분되어 있기도 하고, 복부로 가보면 페이스 모드의 눈이나 코 아주 잘 가려져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옆구리 잘 보면 여기도 약간 프레임 노출처럼 건메탈 컬러의 파츠가 쓰였습니다. 앞뒤로 다 쓰인 걸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사이드 스커트 역시 위아래 투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형상도 보면은 각도 되게 많이 들어가 있는 형태고요. 헤더라인도 들어가 있고요. 보기 좋죠? 여기에 등으로 가보면 등 역시 일단 허리 쪽에 척추 디테일 파츠 추가되어 있다거나, 등 여기도 지금 초록색 외장 틈새의 프레임 노출 같은 게 살짝 보이는 디테일도 볼 수가 있죠. 거기다가 또 치밀한 게 요 작게 양각으로 튀어나와 있는 부분 하나 있죠. 이거 역시 파츠입니다. 파츠 분할되어 있는 부분인데 여기 역시 좀 진한 초록색을 쓰고 있는 부분이에요. 거기에 등을 통해서 어깨 외장 자체가 연결되어 있는 프레임도 있습니다. 구조가 어깨가 팔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등에 달려 있어요. 그리고 골반 앞쪽 고관부 역시 금색 파츠, 코팅 파츠 사용을 하고 있고요. 요 사이에 프레임 노출이 살짝 있다거나, 그리고 살짝 위에서 보면은 저 안쪽도 클리어 레드 파츠를 사용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근데 페이스 모드 되면은 가려지는 부분이기는 해요. 그리고 어깨 같은 경우는 윈저트 특유의 그런 날개라는 느낌의 디자인이 특징이죠. 그러면서도 이 동그란 부분에 역시 아까 가슴에서도 봤던 그런 터빈 형태의 디테일도 코팅 파츠로 쓰였습니다. 자세히 보면 되게 작은 부분이지만 그래도 꽤나 디테일하게 들어가 있는 게, 이게 좌우가 달라요. 아까 가슴도 그렇거든요. 지금 터빈의 펜 방향이 지금 얘는 왼쪽으로 지금 뻗어 있거든요. 근데 얘는 오른쪽으로 뻗어 있어요. 그래서 디테일이 다릅니다. 가슴에 쓰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익히 알던 윈저트의 어깨는 이 위에가 평면일 겁니다. 근데 이쪽은 평면이 아닙니다. 세 겹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가운데 파츠가 있고 좌우에 추가로 들어가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약간 더욱 날개 같은 그런 실루엣도 눈에 띄고요. 안쪽 역시 초록색 파츠를 덧대놔서 이렇게 위에서 보더라도 비어있지 않게 만들어진 것도 포인트. 거기에 금색 장식 파츠들이 또 앞뒤로 다 들어가는 형태고요. 정면에도 이런 곡선 라인 같은 경우는 좀 진한 초록색을 쓰고 있어요. 투톤인 거죠. 뒷면도 마찬가지. 대신에 이제 등에서 나온 프레임 조인트가 끼워져야 되다 보니까 여기는 동그란 구멍이 뚫려 있는 파츠를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면에는 이렇게 깊게 파여 있는 디테일도 있고, 음각 디테일이고요. 바깥쪽 아머 역시 넓게 멋지게 되어 있고, 옆에서 봤을 때는 이 사이에, 날개 사이에 또 코팅 파츠가 쓰였어요. 이쪽 역시 약간 덕트 같은 디테일이라서 스러스터 역할을 하지 않을까? 뭐 그런 느낌의 디테일이고요. 그리고 이 어깨 큰 외장 내부 역시 마찬가지로 코팅 파츠가 쓰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약간 덕트스러운 그런 디테일, 이런 형태가 굉장히 보기가 좋다. 디테일이 약간 덕트 아니면 방열핀 같은 느낌도 좀 들어요. 그죠? 이렇게 막 세워져 있는 느낌 보니까. 근데 블랙 메탈릭 코팅 파츠 중에는 이게 제일 큰 파츠여가지고 비주얼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어깨 외장이 등에 달려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서 내부를 볼 수도 있습니다. 노출된 부분에 요 관절부도 보면은 약간 펜 느낌의 그런 디테일로 되어 있어요. 약간 터빈스러운 디테일 이쪽도. 그리고 상박 쪽 관절 주변으로 또 이제 코팅 파츠가 쓰였기 때문에 또 반짝반짝 이렇게 빛나는 모습도 볼 수가 있고요. 건메탈 컬러로 사출되어 있는 사출색도 상당히 보기가 좋습니다. 잘 어울리게 되어 있어요. 뒤쪽 역시 깔끔하고요. 그리고 팔 바깥쪽 외장을 이렇게 들어서 보면은 내부에 역시 관절 아래쪽으로도 이제 코팅 파츠가 쓰였고, 요 안쪽으로, 팔 안쪽으로도 블랙 메탈릭 코팅 파츠가 쓰였어요. 이쪽은 진짜 덕트 디테일 형태로 되어 있는 느낌이고, 손목은 역시 그랑조트 때처럼 마찬가지로 이제 금색 코팅 파츠 멋지게 잘 쓰인 모습에 팔 안쪽 역시 이제 덕트 디테일. 그랑조트 같은 경우는 여기도 약간 방열핀 같은 그런 느낌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팔 바깥쪽 외장도 코팅 파츠가 이곳저곳 쓰였는데, 정면과 후면, 어깨나 흉부 비슷하게 터빈 스타일의 디테일 파츠가 쓰였습니다. 이쪽 역시 좌우가 다르게 생긴 반대로 되어 있는 파츠를 쓰니까 그 부분 참고해서 조립하시길 바랍니다. 번호 딱 맞게 조립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바깥쪽 아머에도 코팅 파츠가 쓰인 부분이 있고요. 그 외에 초록색도 투톤으로 분할되어 있는데 요 밑에 있는 라인 부분이랑 이 뿔의 테두리랑 이 위로 쭉 뻗는 부분, 여기가 좀 진한 초록색으로 되어 있고 나머진 연한 초록색입니다. 그 외에는 뭐 매끈한 외장과 함께 이제 뿔 주변으로도 이렇게 좀 각이 많이 있는 그런 형태고, 개인적으로 좋았던 거는 이런 부분입니다. 흰색 끝부분에 이렇게 움푹 파여 있는 패널 라인, 이런 부분도 상당히
디테일 변화에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주먹손 같은 경우는 그냥 꽉 쥔 그런 모습의 주먹손입니다. 그리고 골반 같은 경우는 이 고관부 뒤쪽으로 프레임이 있어서 3mm 구멍이 뚫려 있는 형태고 뒤쪽으로도 약간의 디테일과 함께 노출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허벅지 잘 보면은 그랑조트 때랑 되게 비슷한데 디테일이 더 추가됐어요. 그랑조트 때는 흰색 허벅지에 그냥 금색 코팅 파츠 끝이었거든요. 근데 이쪽은 프레임 노출도 생겼다. 이런 식으로 파츠에 분할이 더 들어간 그런 형태이기도 하고 둥글었던 그랑조트와는 다르게 좀 더 각진 외형이라는 게 또 포인트입니다. 바깥쪽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허벅지 외장도 좀 이렇게 갈라져 있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되어 있지요. 뒤쪽은 좀 매끈한 편이에요. 그리고 무릎 아래쪽으로도 보면은 무릎도 건메탈 부분과 흰색 외장 분할되어 있기도 하고 좋았던 점이라 그러면 이 중앙에 클리어 파츠가 들어갔다는 거. 여기 역시 약간 센서라던가 뭐 마동석이 박혀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서 이런 디테일업은 상당히 반갑더라. 그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정강이 그대로 내려가면 일단 코팅 파츠 또 쓰이기도 했고 잘 보면은 허벅지 위쪽 연한 초록색이고요. 요 아래쪽 테두리 라인이 또 진한 초록색을 쓰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자세히 보면 또 이런 매력도 느낄 수 있다. 색깔의 차이에서 오는 매력들 말이죠. 그리고 옆에서 보면은 역시 큰 동그라미 부분에 터빈 형태의 디테일 코팅 파츠 쓰고 있고요. 이 틈새에도 살짝 덕트 모양의 이런 부분이랑 뒤쪽 날개 형상 같은 부분에도 이 아래쪽이 또 코팅 파츠로 쓰인 부분입니다. 이 파츠 하나로 내부에서 탁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주는 형태고요. 안쪽 역시 비슷하게 들어가겠죠? 대신에 이 뒤쪽 날개 형상은 없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잘 보면은 이 바깥쪽 날개 부분과 안쪽 날개 부분의 길이가 다릅니다. 안쪽이 더 짧아요. 그리고 발 같은 경우도 잘 보면은 이쪽에 펜 형태의 디테일 코팅 파츠 쓰고 있죠.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다 쓰고 있는 형태입니다. 역시 좌우가 모양이 반대로 되어 있으니까 조립할 때 번호 보고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발등이라던가 기본 외형 자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윈저트의 그 모양인데 발바닥 라인으로 해서 디테일이 더 추가됐다던가 아니면 가운데 패널 라인이 더 추가됐다던가 아니면 뒤꿈치 쪽으로 좀 약간 스러스터 같은 디테일의 그런 파츠가 추가됐다라던가 이것도 잘 보면은 내부가 터빈 형태입니다. 펜 디테일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발바닥은 심플한 그런 디테일로 보여지죠. 게다가 발바닥 분할까지 되어 있으니까 더 좋고요. 그리고 다리 뒤쪽 종아리 쪽으로는 상대적으로 매끈한 형상의 모습을 볼 수도 있고요. 오금에는 그래도 디테일이 좀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 자, 그럼 가동 살펴봐야겠죠. 일단 목은 볼 조인트입니다. 편안하게 이렇게 좌우로 스윙을 하던가 돌려주던가 하는 것도 되는데 목 아래쪽에도 약간 앞뒤로 움직일 수 있게끔 축이 하나 더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고개를 들 때 굉장히 많이 도와주는 편이고 숙일 때는 볼 조인트가 엄청 열일을 합니다. 그리고 어깨는 아까 잠깐 이야기했지만 어깨 외장이 등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등 프레임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아예 뒤로 들어버리는 것도 가능해서 앞에서 보면은 들고 돌려버리는 것도 가능한 그런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깨 쪽 조인트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어깨를 가동하는 것도 되고 등 쪽에 있는 조인트를 이용해서 아예 그 위치를 바꾸는 것도 가능하죠. 어깨를 이렇게 위로 들어버리는 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팔 가동을 할 때는 그냥 이렇게 어깨를 좀 들어놓고 가동하는 게 훨씬 편하거든요. 관절 볼 때도 지금 이렇게 할게요. 어깨 관절 자체는 그랑조트 때랑 비슷해서 이렇게 관절을 안쪽에서 들고 내리고 들썩이는 게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바깥쪽에도 관절이 있으니까 편안하게 아예 이렇게 들어버리는 것도 가능한 정도로 움직이고요. 그리고 어깨 안쪽에서 이렇게 또 빠지는 관절도 있으니까 편안하게 액션 취할 수 있겠고요. 이 뺐을 때도 어색하지 않게 초록색 파츠로 덧대놓은 부분도 보입니다. 물론 편안하게 팔 들고 내리는 것도 할 수 있는데 제 등에 있는 외장이랑 이게 맞물리면은 팔을 들 때 어깨가 들리게 되죠. 자연스럽게 그냥 이렇게 알아서 움직이게 따라서 움직이게 해주면 더 좋은 그런 형태고요. 그리고 팔은 상박에 회전축이 들어가 있으니까 편안하게 이용하면 되겠고 팔꿈치는 이중관절인데 팔 아머 때문에 딱 걸리잖아요. 팔 아머가 이 내부에도 이중관절이 있어서 이렇게 아머를 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위치를 조정할 수 있어요. 위로 올리거나 내리거나 이렇게 이중관절 통해서. 근데 바깥으로 벌려놓은 상태에서 밑으로 회전시켜주는 게 됩니다. 그랑조트 때도 있었던 그 관절이죠. 덕분에 팔꿈치는 최대로 눕혀주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손목은 볼 조인트인데 바깥쪽 아머가 또 가동을 해주기 때문에 바깥으로 이렇게 뻗는 것도 가능한 정도예요.
그리고 허리는 이 골반 프레임 쪽에서 회전축이 들어가 있습니다. 고관이랑 같이 회전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완전히 돌아가기에는 이제 허벅지가 간섭이 생기니까 적당한 선에서 딱 멈추는 느낌. 하지만 액션 취하기엔 적당하죠. 그리고 사이드 스커트를 이렇게 옆으로 들어버릴 수도 있고, 고관절은 편안하게 90도 이상 들 수 있는 정도의 가동. 옆으로 드는 것도 문제없이 부담 없이 90도까지 들 수 있고요. 고관절 추기동은 따로 없고 변형 때문이라도 이렇게 골반이 뒤로 돌아가는 거는 있습니다. 그리고 무릎 가동해 보면은 아래쪽 관절 90도가량, 하지만 움직일 때 무릎 외장이 연동되어서 슬라이드 이렇게 움직여주고요. 그리고 이 위쪽 관절까지 해서 완전히 굽히는 게 가능합니다. 그러면서 노출된 관절의 디테일들도 보는 재미가 있죠. 슬라이드된 이 무릎 외장 안쪽 역시 노출된 부분에 디테일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발목은 볼 조인트로 되어 있는데 내부 공간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중관절로 조인트가 뽑혀 나옵니다. 그러니까 볼 조인트, 축관절 해가지고 발목을 완전 빼서 돌려버리는 것도 가능하고요. 이걸 통해서 접지할 때 이렇게 중간에 있는 축관절까지 포함해서 더 발목을 많이 꺾어줄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발목을 뻗거나 굽힐 때도 이 부분에서 도움을 많이 주죠. 그리고 변형 때문에 발바닥은 이렇게 접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무릎 꿇기 정도는 어렵지 않게 편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정도의 가동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액션 포즈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냥 근데 세워만 놓는 것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그런 형태긴 해요. 하지만 할 건 해야죠. 바로 가봅시다. 일단 손 바꾸고 마동력을 모으는 듯한 느낌으로 포즈. 가슴 앞에서 딱 이렇게 손을 모아줄 수 있고요. 마동력 비트 웨이브. 정확히는 이 포즈로 에너지를 모아서 팔을 탁 벌려주면 가슴에서 바람 속성의 용이 날아가는 그런 기술이기도 했죠. 다음은 마동력 허리케인 스매셔. 손에서 강력한 회오리를 발사하는 기술인데 이게 막 어깨도 앞으로 빠지고 하니까 이 역동성이 이게 달라요. 와, 어깨를 모아가면서 하잖아요. 이거 참 멋지거든요. 오. 다음은 마동력 썬더 익스플로러. 주먹에서 아주 강한 번개를 발사하는 그런 기술이기도 합니다. 하비잔이랑 맞붙기도 했었는데 그때는 하비잔한테 밀리기도 했죠. 그리고 한 번 더 마동력을 모아서 지크가이 프리즈. 나와라 슈트룸 카이저. 그리고 하늘에서 회오리가 내려오면서 슈트룸 카이저를 내려주죠. 그렇게 기압을 넣으면서 탁 하고 슈트룸 카이저를 잡고, 그리고 생겨난 활 시위를 잡아 당기면 갑자기 빛으로 된 화살이 촥! 일발필중 슈트룸 카이저 하면서 이제 발사! 필살기 포즈까지도 다 해봤습니다. 확실히 이 포즈를 취할 때마다 느꼈던 거는 어깨 가동이랑 팔꿈치 가동 같은 게 아무래도 좀 가슴 두께라든가 이런 거랑 조금 간섭이 있다 이거였는데 진짜 포즈 취하는데 스트레스 없이 깔끔하게 포즈를 취할 수 있었어요. 어깨 가동이 상당히 좋으니까 어깨를 막 이렇게 들고 각도를 만들 수도 있고, 팔뚝 외장을 돌려서 또 팔꿈치 굽혀가면서 또 포즈를 잡을 수도 있고, 좀 편안하게 포즈를 취했습니다. 킹스 스타일답네요. 자, 그러면은 배틀 모드에서 할 건 다 했고 페이스 모드로 변형해 봅시다. 자, 일단은 팔 아머부터. 팔 아머가 이게 안쪽에 이중관절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중간까지 일단은 들어서 벌려놓고 아머를 뒤로 돌립니다. 그 다음 팔 전체를 또 이렇게 아머가 옆이 보이도록 해주고, 손등이 보이게 또 이거 손목도 돌려줘야 돼요. 이게 회전하는 거랑 손목 관절이 연결되어 있어서 같이 돌아가거든요. 그 다음 아머를 밑으로 접어줍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 들어놓고 돌린 다음 손목도 돌리고 팔 전체 돌린 다음에 밑으로 접어줍니다. 참고로 이때 어깨는 수평이면 좋아요. 그래서 수평 만들어 놓으면서 지금 이거를 진행하면 되죠. 그 다음은 어깨입니다. 어깨를 이렇게 밑으로 내리면서 날개 부분을 위로 최대한 들어줍니다. 딱 걸리는 지점이 있어요. 스토퍼가 있기 때문에 탁 하고 걸립니다. 그 다음에 안쪽에 있었던 외장도 들고, 그 다음 이 외장을 밑으로 탁 마저 꺾어주면서 어깨의 초록색 라인을 흉부의 초록색과 맞춰주세요. 딱 일체감 생기게끔. 이때 이 등에 있는 조인트를 좀 밑으로 내리면서, 이 등 조인트는 돌려서 어깨를 밑으로 내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면 돼요.
반대쪽도 마찬가지 어깨를 돌리면서 날개 최대한 들고 아머 최대한 든 다음에 조인트 체크하고 아머를 가슴과 연결. 이렇게 흉부랑 어깨가 연결됐습니다. 그 다음 흉부 잡고 허리 잡고 가슴을 들어 올리면 페이스 모드에 눈이 등장을 하고요. 흉부 그대로 위로 뒤집어줍니다. 이러면 온전한 페이스 모드의 얼굴이 노출되고요. 이때 골반을 뒤로 45도 꺾어주고 어차피 딱 막히는 지점이 있어요. 딱 막힐 때까지 들어주고 그리고 이 고관 파츠를 밑으로 슬라이드합니다. 안쪽 프레임이 슬라이드 되게끔 되어 있고요. 끝까지 잘 잡아당겨준 다음 안쪽으로 접으면서 고관에 코팅 파츠만 딱 턱이 될 수 있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 사이드 스커트는 이렇게 프레임을 위로 접으면서 딱 이렇게 양 볼을 만들어주는 거죠. 자, 양쪽 다 완료가 됐고요. 그 다음 뒤로 갑니다. 종아리 정중앙에 있었던 파츠가 다리 고정용 핀입니다. 그리고 발도 이렇게 앞꿈치를 90도 접어주고요. 그리고 다리는 뒤로 90도 고관절을 가동시키고 무릎은 기본 위쪽 관절 우선 사용할게요. 그래서 무릎을 위쪽 관절 먼저 사용하면서 굽힌 다음 다 굽혀졌으면 아래쪽 관절도 활용을 하면서 이 종아리의 핀이 등 동그란 파츠 좌우로 뭉툭 파여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초록 색깔 파츠 안쪽으로 지금 파여 있죠. 여기에 맞춰서 끼워줄 거예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 다리 각도는 수직이 아닙니다. 벌려야 돼요. 수직인 경우에는 지금 보이나요? 다리 외장이 골반 정중앙을 넘어갔죠. 이러면은 다리 두 개를 다 접을 수가 없어요. 종아리끼리 간섭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좌우를 살짝만 벌려줄게요. 살짝만. 이렇게 가운데 간섭 안 생길 정도로만 벌려준 다음에 등에다가 고정을 해주면 됩니다. 자, 고정을 완료했습니다. 아, 근데 약간 불편하다고요? 앞에서 볼 때 다리가 벌어져 보일 것 같다고요? 발목을 돌리세요. 발목을 돌려서 발꿈치가 정면을 보게 하면 됩니다. 물론 이 가운데서 딱 맞붙게까지 다리를 조여주는 것도 가능하니까 이제 편한 대로 다리 좀 더 벌려도 상관없거든요. 이거 벌려도 상관없으니까 편한 각도로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은 팔은 수직 상태에서 팔꿈치만 굽혀서 이렇게 팔이 턱을 감싼다는 느낌으로 팔을 굽혀서 깔끔하게 모양을 잡아주고요. 어깨 바깥쪽에 있었던 외장을 밑으로 내려서 딱 팔 아머를 잡아주는데 이때 포인트 팔 아머의 각도는 수직입니다. 이렇게 팔꿈치 쪽을 맞붙인다라는 느낌으로 해서 아머를 이렇게 세운다는 느낌. 이 하얀색 부분이 수직이다라는 느낌으로 가면 되거든요. 자, 완료했으면은 이제 처음 해봤던 베이스 가지고 와서 골반 프레임을 이 조인트에 걸어주면 됩니다. 완성! 페이스 모드! 페이스 모드도 멋있긴 하네. 와, 진짜 멋있긴 하다. 그리고 깔끔해요. 네, 뭐 어색한 부분 특별히 없고 형상 좋고 이거 멋있긴 하다. 진짜 멋있다. 페이스 모드도 역시 왕의 왕관을 쓰고 있는 것 같은 이 느낌들이 더 극대화되었다라는 이 분위기가 상당히 마음에 드네요. 어깨부터 흉부 이어진 이 라인 디테일을 이어놨다는 점이 굉장히 마음에 드는 포인트였고요. 클리어 파츠 내부 디테일 역시 앞쪽과 비슷합니다. 배틀 모드 때 봤던 것과 비슷한 느낌인데 그 클리어 파츠 테두리로 또 건메탈 파츠 프레임 노출이 살짝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위에는 또 코팅 파츠가 살짝 또 쓰인 부분도 있습니다. 거기에 드러난 안쪽에 흰 색깔 디테일 파츠라든가 이제 페이스 모드의 얼굴 제대로 턱이라던가 눈은 또 메탈릭 블루 도색 파츠 쓰고 있고요. 코, 입, 그리고 턱을 감싸고 있는 사이드 스커트, 그리고 팔까지. 개인적으로는 또 이제 외장이 밑으로 착축 늘어진 느낌이 약간 수염 보는 느낌이어가지고 이것도 참 멋지게 잘 라인이 이어져 있네. 그런 생각도 드네요. 이거는 페이스 모드랑 같이, 배틀 모드랑 같이 두고 싶다는 생각도 드네요, 확실히. 자, 마지막은 필살기 포즈 같은 건 앞에서 해봤으니 배틀 모드 체인지 완료 시 포즈로 해봤습니다. 딱 이렇게 양 팔꿈치를 탁 몸에 붙여가지고 힘을 주고 있는 것 같은 이 느낌. 이렇게 해서 모데로이드 킹스 스타일 윈저트 리뷰 해봤는데요. 아직 아쿠아비트 리뷰가 남았지만은 진짜 다 모였을 때 그 3인방을 한꺼번에 놓고 볼 그 기대가 너무 커지고 있긴 하거든요. 뭐 아무래도 개인적으로도 되게 마음에 드는 리파인 형태이기도 하고
특히나 저처럼 또 포즈 잡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또 이 정도의 가동 참을 수 없거든요. 아쿠아빗은 또 어떨지 너무 기대가 되고 있어요. 뭐 윈저트 얘기를 더 해보면은 윈저트 일단 디자인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 약간 바람 속성이다 보니까 터빈 같은 그런 형태라던가 그러면서도 뭐 클리어 파츠의 깊이감도 좀 괜찮아. 대신에 저 가스백 클리어 파츠 조립할 때는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거 그게 좀 아쉽긴 합니다. 그 외에도 이제 머리에도 코팅 파츠가 번쩍거렸으면 좀 어색했을 것 같은데 거기는 딱 차분하게 메탈릭 골드 도색인 것도 적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 전반적으로 정말 원작에 나오는 그 다양한 포징들을 취할 수 있었다. 그 점만으로도 굉장히 만족스러웠는데 변형했을 때 페이스 모드 때의 모습도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프로포션이 상당히 좋고 디자인이 좋아서 1년 3개월 걸려서 이제 다음 애들이 나오기 시작했지만 기다릴만 했다. 만족스러웠다. 그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 전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가보겠습니다. 제롱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가보시